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전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지난주에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고졸 인재 채용 현황이나 인식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면 네. 올해 12회를 맞았다고 하네요. 네. 2023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가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네. 고졸 청년분들의 이제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채용 박람회라고 하고요. 올해 행사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그린푸드, CJ 프레시웨이 등 134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부스를 차리고 네. 학생들에게 생생한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와. 또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 그다음에 경남 함안 등 와. 전국 각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명의 학생분들, 그다음에 지도교사,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까지 찾아오셔서 성황을 이뤘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인기가 많은 곳이 금융회사, 오.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의 인기 부스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긴 대기줄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과감한 고졸 인력 채용 계획도 내놨다고 하는데요. 네. 인천에 새롭게 문을 여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학력 제한 없이 신입사원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와. 또 시중은행이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도 100명의 고졸 행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SPC, 현대그린푸드, 동아제약 등은 현장에서 면접을 치르고 채용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예전에 가연 씨 제가 네. 채용 박람회 가서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중국어 명함도 그렇죠, 주고 그렇죠. 네. 스페인어였나요? 그렇죠. 외국어 명함들을 네. 주면서 이제 준비된 지원자의 모습을 네. 보여줬더니 합격을 했더라 예. 했던 말씀. 거기가 여기 킨텍스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킨텍스가 나와서 좀 반가웠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이런 행사들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네. 좀 많이 개최를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명함을 주고 예.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역발상의 사고방식을 하신다면 또 의외로 쉽게 취업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고졸이신 분들이 가실 때가 많지가 않았어요. 취업하실 때가 많지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거 참여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취업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젠지 세대 고졸 취준생분들이 쇼트폴리오 잘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또 지난 시간 네. 복습한 내용 명함 많이 드리면서 네네, 이제 좀 맞습니다. 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잡코리아 조사 취업할 때 눈여겨보는 포인트 채용 포지션입니다. 네, 구직자들이 취업할 기업을 고를 때 모집 공고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포인트는 채용 포지션에 대한 설명과 필요 역량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 253명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눈여겨보는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구직자가 채용 포지션에 대한 설명과 필요 역량 소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탄력 근무제나 재택근무, 거점 오피스 운영 등의 근무 형태가 그리고 기업문화, 복리후생제도 등의 기업 정보에 대한 내용이 채용 공고에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잡코리아 관계자는 모집하는 채용 포지션 직무 특징과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할수록 원하는 인재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직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인인 만큼 기업에서도 모집 공고를 올릴 때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은 이 채용 포지션에 대한 이 근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쓸지도 이제 기업들도 잘 모르고 이제 구직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써줄수록 반갑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예. 정말로 좀 디테일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예. 여기 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을 되게
그나마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곳들도 좀 있습니다. 네. 전 그런 걸 좀 통해서 이 해당 기업의 문화를 조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 처음 방문하시고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한테 네. 좀 이렇게 성심성의껏 그분들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냐. 그게 결국엔 회사 들어갔을 때에 우리 임직원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할 거고 네. 약간 좀 그런 식으로도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과연 이걸 모를 것이냐.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첫 번째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 조건이요? 네.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그렇죠. 뭐 수위를 어디까지 맞춰야 될지에 대한 모르는 부분.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네. 구직자분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또 그러면 기대가 크면 나중에 막상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해봤더니 이 회사에서 말하는 공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완전 다른 일만 하더라. 그러면 라고 안 하면은 되는데? 이 공백이 너무 크니까 네. 만족도가 훨씬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나와서 뭐 이렇게 우리가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다 욕을 막 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기대치를 조금 낮춰놓는 것이 예.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 아니면 이슈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젠지예요. Z세대이기 때문에 예. 솔직한 정보 줘야 된다. 예. 라고 해서 딱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야 이렇게 쓰면 누가 지원하겠어. 아. 위에서 의사결정 받을 때 네. 야 솔직한 것도 좋은데 이러면 누가 지원하겠어. 회사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받는 거에 있어서 포인트 잡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막상 이렇게 생각할 때는 네. 디테일하고 또 정확하게 쓰면은 아주 좋죠. 수요와 공급 그렇죠. 모든 측면에서 좋은 네.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 회사 이미지 차원과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현실적인 의사결정 네. 받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실제 이 기업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 구직자분들을 만나실 때 예. 처음에는 이제 기업에서 나와 되게 딱딱하게 저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슬슬 이제 자기네들 안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플랫폼의 형태를 빌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네. 이제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젠지 세대이신 분들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들을 내가 하루 동안 일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형태의 것들을 좀 많이 저는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좀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번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 기업에 계신 현직자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 뭐 대회비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누설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구직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정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딱딱하게 작성되어 있는 어떤 지원 직무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니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누굴 만나는 건지 그다음 나랑 가장 많이 협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등 그렇게 현직자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의외로 여러분들이 또 이런 프로그램은 잘 안 들어요. 특히나 학교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졸업하신 선배분들이 직접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네. 또 그때는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분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분의 연락처 받아 놓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연락처도 또 많이 쌓아 놓으신 다음에 그분이 실제로 나한테 내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분이 알고 계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니 거기에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일단 그런 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채용 포지션에 대한 설명과 필요 역량 그리고 필요 역량은요 사실상 다 똑같습니다. 필요 역량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필요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겠죠. 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무슨 솔루션을 도입하는지에 대한 기획이 있겠죠. 네. 이거는 인문계가 됐건 이공계가 됐건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공계 분들은 더욱더 다양한 데이터를
취득을 좀 하면서 그걸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이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니까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고 이 세 가지는 어떠한 직무든지 간에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하시게 되는 사람이 대내적인 사람 만나냐, 대외적인 사람 만나냐, 정량적인 데이터를 취득하냐, 정성적인 데이터를 취득하냐,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네. 현직자한테 질문하실 때도 무슨 역량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 저는 누구를 주로 만납니까? 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등등 그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닥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신다면 이분들도 무엇인가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이런 포괄적이고 좀 두루뭉술한 질문이 아니라 그쵸. 딱 날아와서 비수 딱 꽂힐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비수 같은 그렇죠.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가연 씨한테 가연 씨 방송 일을 하고 싶어 하면 네. 이렇게 앵커라든지 아나운서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일단 날씨 방송을 할 때는 네. 정확성과 이 네. 생동감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이 미션이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음.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해야 어. 이 저의 방송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대답을 잘해 주셨지만 예. 이렇게 질문하면 더 원하는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날씨 방송을 되게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성이라고 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에서 대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연 씨 같은 현직자분을 만나시면 똑똑한 현직자분을 만나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도 바로 얻으실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방향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내가 알기론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건 왜 필요하냐? 그럼 언제 이게 좀 어렵냐? 예. 등등을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들도 이 채용 포지션과 채용 포지션에 대한 설명과 필요 역량에 대해서 채용 공고에 쓰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업 브이로그 막 이런 그렇죠. 걸 통해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아니라 네. 좀 다른 일상생활 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 경우에는 네. 뭐 효성, 두산 이런 데에서는 브이로그 많이 찍으면서 보여주려고 어필하려고 그렇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지원한다 했을 때 A 기업 선배 연락처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 취업 담당자분이 그 선배한테 한번 연락해보고 그렇죠. 연락처 전해줄게요.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취준생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공계 진학 대학생 40%는 성취감, 만족감 낮은 부적응 유형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직능연의 분석 결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정작 이공계열 4년제 대학생의 40%가량은 성취감이 떨어지고 전공 만족도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과학기술 분야 일반 대학에 진입한 1,343명의 경우 3개 유형으로 분류가 됐는데 성취, 진로 탐색, 대학 전국 적응 및 만족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하된 부적응 유형이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공 적성 일치도가 높고 진로 탐색을 활발히 하는 고성취 적응 유형은 23.3%, 전공 성취 수준은 높지만 전공 적성 일치 여부나 대학 적응 만족도가 낮은 진로 탐색 유형은 38%였습니다. 이들은 교육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성취 동기 저하 유형, 고성취 동기 저하 유형, 내신 우수, 좋은 학습 태도 유형, 성공 지향 유형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성취 동기 저하 유형은 37%만 실제 이공계로 진학한 데 비해서 고성취 동기 저하 유형은 83.8%가 이공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이공계열 분들의 성취감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쌤?
일단은 이 기사가 이공계 분들에 관련해서만 좀 집중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걸 인문 상경계 분들도 같이 했으면 네. 이분들은 지금 40%가량의 성취감이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예. 저는 문과 분들을 하면 한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좀 높은 수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있는 그대로 예. 40%나 낮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사실 인문계 분들의 어떤 수치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좀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일단은 이건 뭐 누구나가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 가능한 저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대학교 올 때 뭐 여러분들이 대학교 오실 때 얼마나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다 점수 맞춰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러면은 좀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게 성취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셨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은 저는 또 역시 두 가지로서 네. 찾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한테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좀 성취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이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 이공계면 사실상 취업은 잘 되거든요. 네. 취업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전공에서 어떤 식으로 뻗어나갈지에 대한 커리어 패스 자체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기사 들어보니까 취업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라고 하고 뭐 취업한다고 해봤자 내가 뭐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뭘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요인을 찾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찾는다면 예. 사실상 어떤 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한테 자꾸자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프로그램들이 많은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에는 뭐 하면 뭐해? 애들이 안 모이잖아. 네. 점점 그런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아니 네. 다른 학교 가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우리 학교에 없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요청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환원되겠죠. 이건 또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국립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고 네. Q&A를 받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은 이공계인데 공공기관의 행정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대요. 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공계분은 당연히 취업이 되는데 공공기관 행정직으로 왜 지원하십니까? 라고 네. 했더니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무슨 전공이지라고 전공을 물어봤더니 바이오라고 합니다. 세상에 바이오가 얼마나 성장할 산업인데 예. 제가 그럼 물어봤습니다. 학점이 낮으십니까? 학점도 평균 이상입니다. 오. 공부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 다양한 실험이나 실습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이오로 안 가시고 공공기관 행정직을 가십니까? 했더니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행정직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학교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취업을 좀 못하시거나 더디게 하시는 이유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와. 하지만 어디선가 저처럼 어디선가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관심도.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 바이오 나와서 학점이 평균 이상의 실험 실습 다 했다면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셀트리온 등등 또 롯데도 바이오로직스 만들었어요. 네. 내가 지원하려고 내 전공인 산업 쪽이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산업인데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나는 어떤 직무 할 것인가? 여긴 석사까지 가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랜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이쪽 산업들이 어딘지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 산업이 과연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도태할 것인가를 파악하시고 그럼 그 내에서 나는 어떤 직무로 갈 것인가 네. 이렇게 파악을 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커리어 패스가 정해질 것이고 성취감이 없을 리 없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예. 누굴 찾아야 됩니까? 현직자 찾아야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론 이런 사람들 있으면 가야죠. 바이오 취업 박람회 있으면 가야죠. 예. 가서 명함 주고 와야죠. 네. 취업 못할 것 같아요? 못하면 이상하죠. 와. 그죠? 이런 식으로 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은 어찌됐건 취업은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조금 더 좋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회사를 찾아가는 게 이공계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자주적으로 행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발굴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어땠을까? 그러한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문상경계 분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전공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안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쪽의 직무를 정하시고 똑같은 루트를 밟아 나가시면 역시 여러분들도 취업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었어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서 네. 관심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서 성취감과 만족감 모두 높여서 이제 부적응 유형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안컴의 안정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